1년 누적 2,000번 이상 거래로 수익률 500%를 넘긴 로빈 월드컵 챔피언십에서 꾸준히 수익으로 증명해내는 파비오 발렌티니라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볼륨 프로필과 빅 트레이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추세 매매, 횡보 매매, 그리고 변곡 매매 이 세 가지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비오가 시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 옥션 마켓 이론에 대해 설명합니다. 옥션 마켓 이론은 시장을 하나의 가격 경매처럼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중고 시세가 50만원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여러 사람이 실제로 연락을 하고 사고 파는 거래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면 60만원에 올라온 매물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판단해서 그냥 지나치고 45만원에 올라온 매물은 싸다고 느껴져서 금방 거래가 끝나버립니다. 결국 가장 많은 거래가 쌓이는 건 50만원 전후의 가격대이고, 이 가격대가 바로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의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려면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캔들을 보면 어느 캔들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없는 건 어느 가격대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사고 팔아도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그 구간으로 돌아오면 예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쌓인 가격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세로로 이렇게 쭉 세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벨커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던 공간을 저희는 POC, Point of Control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보면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던 가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여러분들이 좌측 패널에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고, 별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상단부에서 바로 클릭해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요 공간부터 나왔던 움직임을 긁어서 이 공간에서 볼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옥션 마켓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시장은 공정한 가치를 찾는다. 영어로는 value area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힘에 의해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균형을 찾습니다. 힘이 세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균형 잡힌 이 공간에 가격이 머물게 되는데, 표준 편차 영역에 따라 이 일의 영역, 즉 68.2%,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70%라고 하죠. 가격이 이 70% 안에 머물면 저희는 value area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프로필을 기반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벨커브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공간이 되는 거고, 혹은 얘가 이렇게 양갈래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중간에는 또 유동성의 갭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벨커브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아래에 있는 거래량을 세로로 세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션 마켓 이론의 첫 번째, 공정한 가격을 찾는다라는 것이 시장은 대부분 이렇게 횡보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비오는 나스닥 기준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가치 영역 안에 머물 확률이 7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수와 매도의 힘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렇게 추세가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터지는 확률은 3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두 상태를 반복한다입니다. 두 가지 상태라는 거는 공정한 가치 영역 안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이렇게 추세로 터져나가는 이 두 가지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균형 상태가 되면 매수와 매도 중에 한쪽의 힘이 우세해져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게 되고, 이후에 다시 새로운 가치의 영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옥션 마켓 이론에 대해서 배웠으니 파비오가 설명하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비오가 설명하는 추세 매매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로우 볼륨 노드가 됩니다. 이 로우 볼륨 노드가 실질적으로 ICT에서 설명하는 Fair Value Gap이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air Value Ga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ICT 공부하시는 분들은 캔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 꼬리는 거래량이 있었던 공간,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몸통 공간은 상당히 빨리 움직였던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양봉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비어 있을 수 있는, 유동성이 좀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T에서 설명하는 이 FVG 개념에서는 이렇게 가격 움직이다가 유동성이 비어있는 공간은 시장은 항상 균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 유동성을 가지고 혹은 이 유동성을 채우고 다시 원래 추세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파비어가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 low volume node와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ow volume node를 보면 이 안에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가 거래량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움직임은 지금 여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value area를 벗어났을 때 강한 움직임이 발생할 때, 그때 움직임이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륨 프로필을 그어보는 거예요. 지금 파비오가 설명을 해줬던 이런 중요한 밸류 에리아를 뚫고 나오는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공간들을 긁어서 볼륨 프로필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간을 이렇게 긁어 보시면 이 안에서의 가치의 영역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로우 볼륨 노드가 되겠죠.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볼륨 프로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50개로 늘려주면 이렇게 열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혹은 이 길이 자체를 조금 더 늘려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너비를 늘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로우 볼륨 노드를 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처음 공간부터 이 끝 공간까지를 그어서 볼륨 프로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 비어있는 공간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ICT의 Fair Value Gap 개념과 아주 유사하게 그 공간을 메우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비오가 피하는 매매 방식은 바로 이 지정가 매도를 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우러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정가 매도로 걸어놓고 기다리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귀할 수 있는 확률이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30%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먹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가 매도로 기다리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케이스에서는 이 로우 볼륨 노드에서 기다리는 지정가 매도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유동성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터치를 하고 내려갈 때 형성되는 빅 트레이드를 본다라고 합니다. 빅 트레이드가 뭐냐면 차트에서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볼 수 있는데, 초록색 동그라미는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며 빨간색 동그라미는 공격적인 매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수 빅 트레이드는 호가창에서 지정가 매도를 잡아먹으며 가격을 올리려는 물량이고, 매도 빅 트레이드는 지정가 매수를 잡아먹으며 가격을 내리려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빅 트레이드 동그라미는 누가 역지값 이상의 물량을 시장가로 들어왔는지를 시각화해주는 표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이 모든 동그라미가 바로 빅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가창을 보면 예를 들어 누군가 시장가로 20계약을 때린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17개 물량을 잡아먹고 가격은 101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특정 종목과 순간에 한 번에 20개의 시장가 매수를 때리는 게 유의미한 수량이라고 한다면 20개를 역치값으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20이라고 찍히게 되는데, 그리고 점프를 뛰면 얘가 이제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거기서 매수로 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래로 누군가가 20개 시장가 매도를 찍는다라고 하면 여기 7개 물량을 잡아먹고 밑에 있는 물량도 잡아먹고 96을 뚫고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케이스는 저희가 빅 트레이드 매도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비오가 이러한 지금 빅 트레이더의 움직임을 보고 각각의 프라이스 액션에서 이 빅 트레이더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뉘앙스를 잘 이해하고 난 이후에 진입가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여기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레이딩 뷰에서 빅 트레이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표 클릭, 빅 트레이드라고 검색 후 제일 위에 있는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빅 트레이드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세팅은 두 가지입니다. 룩백 피리어드는 최근 몇 개 캔들을 기준으로 평균 거래량을 계산할지 알려줍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를 두시면 되고 디폴트 5로 두겠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근 캔들의 가중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0 아래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이 센시티비티 민감도인데 평균 대비 얼마나 큰 거래를 빅트레이드로 볼지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기본값 3에서 2로 바꾸시면 보시는 것처럼 덜 민감해지기 때문에 빅트레이드가 더 많이 뜨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낄 수 있고 4로 가시면 사이즈가 있는 빅트레이드만 뜨기 때문에 차트에서 빅트레이드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감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빅트레이더의 역치값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치값이라는 것은 일정 크기 이상의 수치만 보여준다 인데 예를 들어 역치값의 수량을 30개로 설정하면 29개부터 그 아래로는 뜨지 않고 30개 이상의 수치만 빅트레이드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역치값은 종목과 차트의 타임프레임마다 의미 있는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비오처럼 1분 차트를 메인으로 쓰는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손익절이 짧을 확률이 높고 이런 곳에서 빅트레이드 매수를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손절은 이 밑으로 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비오는 이 빅트레이드의 역치값을 20에서 30 정도로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분에서 10분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쓰는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동일한 공간에서 들어간다라고 해도 손절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래로 두고 이제 그만큼 더 큰 익절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겠죠. 이때는 30개의 계약은 노이즈일 수가 있고 50계약 이상의 물량이 한 번에 들어와야 바로 이 5분이나 10분 정도의 차트에서 유의미한 물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치값은 백테스팅을 통해 종목과 전략의 손익절 크기에 맞춰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물량으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3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5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설명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밸류 에리어를 삐져나오는 큰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로우 볼륨 노드를 찾아서 부딪히고 지정가 매도로는 담지 않고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추세 방향으로 내려갈 때 나오는 빅 트레이드 매도죠. 이 케이스에서는 그 역치값 이상의 매도를 보고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에 탄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치값으로는 20계약에서 30계약을 빅트레이드로 설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스닥 기준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유의미한 빅트레이드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트레이드에서 타게 되면 스탑로스는 그 바로 위로 걸어 놓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익절가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 매도를 탔을 때 어디에서 익절을 할 것인가 Previous Value Area라는 것은 차트 왼쪽에 있는 그런 가치의 영역에서 그게 가치의 영역 상단에 있는 High Value Area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PO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Value Area의 하단부에 있는 Low Value Area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표준 편차 영역을 볼 때 표준 편차 1의 영역을 가치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거래량 분포도를 세로로 먼저 세워놓고 표준 편차 1의 영역을 저희가 가치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으면 이 공간이 여기가 되고 바로 이 공간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를 저희는 HVA, High Value Area라고 하고 하단부를 Low Value Are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 영역 안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던 공간을 Point of Control, POC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HVA와 LVA가 POC만큼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옥션 마켓 이론에 따라 가격은 가치의 영역 안에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 영역을 벗어나기 전까지 해당 HVA는 강한 저항 그리고 LVA는 강한 지지로 작용하며 만약 해당 구간을 이탈해서 추세가 터진다라고 해도 이전에 존재했던 그 벨커브 안에서의 가치의 영역에 HVA나 LVA가 강력한 지지나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 뷰에서 TPO의 가치 영역을 보자면 지표에서 TPO라고 쳐주시고 시간 가격 기회를 클릭해 줍니다. 물론 해당 TPO 지표는 거래량 베이스가 아니라 시간 베이스이지만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최근의 가치의 영역을 이탈해서 강력한 매도 추세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에 형성되었던 이 가치의 영역들을 보시면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런 공간들이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매도 추세는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HVA를 뚫고 LVA까지 내려왔지만 결국 이런 공간들이 지금 지지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전에 형성이 되었던 그 가치의 영역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가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표준 편차 1의 영역에서 POC뿐만 아니라 바로 HVA와 LVA,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에 형성되었던 가치의 영역 또한 주의 깊게 보시면 가격이 추세를 형성해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이전의 가치의 영역에 따라 어디까지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래에서 HVA와 LVA가 지지나 저항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비오가 추세 매매를 했던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원래는 10,000불을 따고 있다가 5,000불을 잃어서 지금 한 4,900불 정도 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아래에서 잃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 위에서 가치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횡보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횡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수와 매도의 힘 중에서 이제 매도가 강력하게 뚫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파비오는 이런 공간을 볼륨 프로필로 긁어서 어디에서 로우 볼륨 노드가 형성되는지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캔들의 전개를 보면 중요한 피벗 공간을 뚫고 내려와서 이런 공간에서 아마 로우 볼륨 노드 혹은 ICT 개념에서는 fair value 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우고 다시 갈 때 빅 트레이드를 보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동일한 개념인데 다시 풀백을 때리고 내려갈 때 형성되는 빅 트레이드에서 매도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고 혹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손절을 맞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세 번 매매를 해서 마이너스 5,000불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날의 프로핏은 5,000불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매수 매매를 하는데, 큰 그림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가치 영역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매매가 될 수 있지만 이 자체의 움직임으로는 매수 추세 추종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언제 매수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횡보의 영역이 여기서 들어오는 빅 트레이드 매수에 의해서 완전히 뚫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위에 있는 이 가치의 영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매매를 하게 되겠죠. 이 진입의 타점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잡는 트레이더인데 그때 빅 트레이드를 많이 봅니다. 지금 여기에 매도 빅 트레이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매도 빅 트레이드가 있는데, 결국 얘가 뚫고 오는 와중 혹은 지금 내려치려고 할 때 다시 내려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빅 트레이드 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걔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비중을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비중을 많이 담지 않고, 물타기는 아니지만 매도가 실패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매수를 계속 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가 들어오는데 그게 실패할 때 비중을 담는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불타기로 담고 있죠. 2계약, 4계약, 12계약까지. 물타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중을 실는 거니까 불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가치 영역의 HVA 공간까지 익절 타겟을 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게, 공격적으로 매도가 들어오는데 얘가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밑으로 이제 쭉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 바로 밑으로 손절을 걸어 놓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 비중을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가 진입가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손절을 걸어 놨는데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비중을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14계약까지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이런 꼬리들을 보고 이렇게 횡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파비오 같은 경우에는 빅 트레이드가 특정 공간을 뚫지 못했을 때, 여기 지금 빅 트레이드 매수가 뚫지 못했고 빅 트레이드 매도가 이렇게 뚫지 못했으니까 얘네들이 한쪽의 힘이 이기기 전까지는 이 빅 트레이드를 기준으로 이렇게가 횡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로 가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치 영역 상단에 있는 HVA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고, 지금 매수를 탔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손절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위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계속 불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비중을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 트레일링 스탑을 어떻게 거는지 살펴볼 텐데 지금 보시면 분석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근데 동시에 또 내려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유동성 갭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물론 지금 캔들의 꼬리들이 달려 있지만 파비오는 사실 이 꼬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긁었을 때 형성되는 이 로우 볼륨 노드의 개념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하는 게 많았고 여기도 거래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얘는 볼륨 프로필상 여기서 거래하는 게 많았고 얘가 이제 거래하는 게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많았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빅 트레이드 매도가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을 메우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만약에 변동성이 크면 조금 더 내려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손절을 여기다가 두고 얘가 만약에 내려치고 본청을 치지 않고 여기에서 가격을 돌린다라고 하면 그 돌리는 상단부 어디선가 손절을 이렇게 다시 트레일링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속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손절을 움직이지 않았고요. 얘는 결국 이 로우 볼륨 노드를 다 채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힘이 들어오면서 다시 트레일링 스탑을 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공격적인 이 매도자들이 로우 볼륨 노드를 메우기는 했지만 본청을 치지는 않았고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빅 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그 가격이 뚫었을 때 비로소 다시 트레일링 스탑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어났던 방식으로 다시 분석을 하겠죠. 지금 캔들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갭이 형성이 되어 있고 혹은 볼륨 프로필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있다가 여기는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는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로우 볼륨 노드를 치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일링 스탑을 걸겠죠. 여기에서도 내려치고 로우 볼륨 노드를 메우고 다시 갈 때 본청을 여기까지 트레일링 스탑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로우 볼륨 노드를 다시 메우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내려올 수도 있죠. 내려오면 이제 여기 약익절을 치게 되는 건데 근데 뚫지 못하고 이쪽 방향으로 다시 힘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여기에 있는 약익절을 이쪽으로 옮겨서 트레일링 스탑을 걸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똑같은 움직임으로 얘가 내려와서 빅 트레이드 매도가 뚫지 못하고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빅 트레이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아래에 있는 손절을 이렇게 다시 올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기를 친다라고 해도 980불의 익절 혹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타겟으로 가면 25,000불을 따게 되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트는 끝까지 움직여서 왼쪽에 있는 이 가치의 영역의 상단부까지 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말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초입부에서 힘이 들어왔을 때 바로 포지션을 담고 불타기를 담고 올라가면서 천천히 한 번, 두 번 트레일링 스탑을 걸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여기에서 설명했던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을 동반해서 어떤 한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그 공간에서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는 그러니까 돌파 매매 형식으로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도 실제 장세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2만 불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이크샷 하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 모델을 쓸 거라고 하고 있고요. 신고가를 뚫게 되면 앞서 설명했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퀴징 형태의 슈팅을 노리는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슈팅을 노리면서 이 차트의 왼쪽에 있는 저기 위인 상단에 있는 밸류 에리아의 로우 볼륨 에리아 혹은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나 HV의 영역까지를 익절 타겟으로 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파비오가 이런 공간에서도 이렇게 밸류 에리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고 있을 거예요. 이 모멘텀 모델에서는 눌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눌릴 때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가치의 영역으로 회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철저하게 돌파 매매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4계약을 걸어놨는데 전부 다 스탑 바이 마켓을 걸어놨죠. 이제 스탑
바이 마켓을 걸어 놓으면 터치를 했을 때 시장가로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터치를 하고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치를 하자마자 들어가서 슈팅이 나오면서 익절하는 그 모멘텀 모델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래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에 지금 매도 빅 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 빅 트레이드가 그 다음 내려와서 얘를 뚫으면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 형식으로 매수가 체결되게 되면 손절을 그 밑으로 두게 되겠죠. 그래서 체결이 되면서 체결되자마자 바로 이 빅 트레이드 아래로 손절을 걸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젝을 당하고 밑으로 쭉 말려 들어가게 되면 파비오가 설명했던 그 가치 영역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서 들어가면 손절보다 이제 더 크게 먹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슈팅이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파비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힘든 케이스가 여기서 이제 강력한 힘이 한번 나왔죠. 이제 빅 트레이드 매수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먼저 이렇게 본청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움직임을 좀 더 많이 경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본청을 당하게 되었고 돌파할 때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결이 되면 바로 밑으로 손절을 걸겠죠. 이런 공간에 있는 빅 트레이드 매도를 아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청을 당하고 재진입을 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내계약을 익절로 걸어놨는데 이제 힘이 좀 약한 모습을 보고 분할 청산을 그때 이제 시장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분할 청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손절을 당했죠. 여기서 이제 진짜 고수의 진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동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특정한 공간을 뚫었을 때 아까 위에 타겟했던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테이커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본청을 당했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손절을 당했고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입 그 단가를 아까 전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점을 뚫었을 때 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빙 자체가 뚫고 다시 회귀하고 뚫고 다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들어가는 형태는 불타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비중을 싣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매도 빅 트레이드가 없지만 일단 최근에 캔들 꼬리 아래로 손절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무빙을 보면서 비중을 싣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확실한 컨빅션이 있어서 특정한 케이스에서 비중을 계속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 이 포지션을 클로즈를 지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파비오가 내려갈 때 이 아래에서 빅 트레이드가 나오고 리젝을 당하고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에 유리한 무빙이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얘가 매도가 흡수를 당했기 때문에 흡수란 시장가로 들어오는 공격적인 매수 혹은 매도, 빅 트레이드가 해당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막히는 현상을 흡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초록색 빅 트레이드가 찍히고 있는데 가격이 돌파하지 못했고 아래에서는 빨간색 매도 빅 트레이드가 찍히고 있는데 가격이 아래를 돌파하지 못했죠.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빅 트레이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위에서 더 큰 지정가 매도가 해당 가격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빅 트레이드 매도가 아래로 뚫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정가 매수가 이 물량을 잡아먹고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의 다른 말이 아이스버그 주문이 되는데 저희가 빙산을 볼 때 위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아래 더 큰 물량이 보통 숨어 있겠죠. 예시를 보시면 지금 위에 2,000개의 수량이 있고 아래에 8만 개의 수량이 있습니다. 보이는 수량은 2,000개이지만 히든 사이즈, 숨어있는 수량은 훨씬 더 많은 수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이 예를 들어 8만 개의 물량을 한 번에 시장가 매수하면 슬리피지가 크고 체결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가창을 보시면 위에 지정가 매도가 14개, 3개, 여기 100개가 있다라고 해도 50개, 30개가 있어도 8만 개를 찍어버리면 여기는 물량을 다 잡아먹고 저기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체결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수를 체결시켜 버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체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엄청 큰 8만 개의 수량을 지정가 매수나 매도로 걸어놓는 상황이라면 다른 트레이더들은 그 물량 위나 아래에서 거래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14개, 3개, 100개가 있는데 여기 8만 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8만 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아래에서 매도를 체결시켜 버리게 되겠죠. 혹은 지금 96에 8만 개의 수량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엄청 강한 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매수를 받아먹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매매를 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관들은 내가 만약에 8만 개의 수량을 지정가 매수로 바친다라고 한다면 8만 개를 보여주지 않고 여기에 10개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뒤에서 기다리는 물량은 8만 개가 되게 되는 거죠. 10개가 없어지면 다시 또 10개의 물량이 생겨나고 얘가 없어지면 또 10개의 물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래로 매도 빅트레이드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30개씩 계속 들어온다라고 해도 뒤에 숨어있는 물량이 8만 개니까 얘는 절대 뚫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매도 빅트레이드 30개, 30개, 30개가 계속 들어오는데 얘가 가격을 뚫지 못하는 현상, 바로 이거를 저희는 아이스버그 오더 혹은 흡수당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비오가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 보시면 여기 아래로 지금 매도 빅트레이드가 흡수를 당한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매도 빅트레이더들이 지금 흡수를 당하는 공간 이 근처에 강력한 지정가 매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매도의 빅트레이드가 흡수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래의 등에 타서 같이 매수를 타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비오가 이렇게 지금 추세 강의를 할 때 추세가 먼저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비어있는 이런 로우 볼륨 노드까지 풀백을 노리고 이 근처에서 항상 노리는 것이 첫 번째 흡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빅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흡수를 당해야 되냐면 매수 빅 트레이드가 지정가 매도로 흡수당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강력한 지정가 매도가 아이스버그 오더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강력한 저항을 바탕으로 다시 내려 꽂을 때 여기에서 매도 빅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시장가 매도가 내려 꽂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트레이드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 흡수당하는 움직임입니다. 매도를 내려치려고 했는데 누가 흡수를 하냐면 지정가 매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치값을 20에서 30으로 둔다라고 했는데 20에서 30으로 내려치는데 계속 내려치려고 하는데 얘가 가격을 방어를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물량이 지정가 매수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반대편에 지금 빅트레이드 매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리젝을 당했기 때문에 파비오가 말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지정가 매도에 의해서 흡수를 당하게 된 거죠. 리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얼른 포지션을 다시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찰나의 순간에 지금 포지션을 클로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벌써 여러 번 매매를 했죠. 본총 당하고 손절 당하고 지금은 약익절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타겟은 여전히 저기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얼른 포지션을 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젝을 당하고 다시 올라갈 때 포지션을 담았죠. 그리고 이제 얼른 이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이제 보시면은 파비오가 설명하는 그 빅 트레이드와 프라이스 액션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제 홀딩을 끝까지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케이스와 조금 달랐던 부분은 앞서 이 빅 트레이드 매수가 나왔을 때 꺾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빅 트레이드 매수가 나왔을 때 프라이스 액션 자체가 파비오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홀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정하는 공간이 빅트레이드 매도가 실패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의 추세 매매와 동일하게 손절을 여기다가 걸어놨다가 이제 무빙을 보고 손절을 타이트하게 이제 익절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에서 분할 익절이나 아니면 다시 나오려고 할 수도 있는데 빅트레이드가 캔들을 잘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홀딩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비오 스타일 자체가 잘 갈 때 비중을 실어서 이제 끝까지 홀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낼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청산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을 당할 때는 조금씩 손절을 당하다가 이제 익절을 할 때 좀 크게 익절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엄청 큰 익절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두 가지를 봤죠. 추세 매매를 할 때 로우 볼륨 노드를 분석을 해서 추세 매매하는
전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돌파 형식의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1번보다는 2번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횡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비오가 항상 설명하는 게 장은 70%이 value area 안으로 회귀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매수 매도의 힘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추세 방향으로 터지는 게 30%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매매를 할 때 파비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여기가 처음으로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지정가 매수를 통해 눌림 매수를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항상 처음 강하게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고 눌린 뒤에 거기에서 형성되는 빅 트레이드의 뉘앙스를 보고 따라 들어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High Value Area, 여기가 POC, 여기가 Low Value Area가 되는 건데, 첫 번째 타겟은 이런 POC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타겟은 HVA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지정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빅 트레이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빅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매도가 리젝을 당했을 때, 매도가 흡수를 당했을 때, 그러면 내려치려고 하는 힘이 지정가 매수에 의해서 흡수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다시 매수의 빅 트레이드가 나온다면 더더욱 좋은 시그널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탔을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 아래로 손절을 건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로 공간을 두고 손절을 건다라고 하는데, 파비오가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리젝을 당하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엑스트라 손절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빅 트레이드를 확인하고 그 빅 트레이드 아래로 바로 손절을 걸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지금 설명하는 게, 왔다가 여기에서 빅 트레이드를 보고 진입을 한 뒤에 밑으로 손절을 거는데, 얘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손절을 바로 본청으로 걸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횡보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횡보 매매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value area가, 가치 영역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High Value Area POC, Low Value Area가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중요한 비즈니스 존에서 들어오는 빅 트레이드를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끝에서 지정가 매수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정가 매수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빅 트레이드가 형성되는 모습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매도로 빅 트레이드가 들어오고 있는데, 빅 트레이드가 들어왔을 때 얘가 지정가 매수로 흡수를 당하면 리젝을 당하고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비중을 태워가지고 이것도 불타기 형식으로 비중을 태워서 HVA까지 가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를 뚫고 그 다음에 있는 어떤 value area로 간다라고 하면 내 포지션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 하지 않는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말아 올리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POC랑 그 위에 있는 HVA까지 들어가는 그 횡보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줬던 그 횡보 매매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폭이 앞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봤던 케이스는 진폭이 좀 컸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낮은 케이스는 매매 자체가 얘가 세게 뚫고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담게 되면 내가 담는 공간 자체가 거의 이제 POC 공간이 되는 거고, HVA까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손익비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진폭이 낮은 공간에서 매매를 할 때는 말려 올라갈 때 바로 비중을 실어서 올라가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폭이 엄청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처음에 나오는 그 움직임을 보고 눌렀을 때 다시 올라가는 매매를 해도 손익비가 충분히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본인이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볼륨 프로파일러를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중요했던 거래량이 많았던 공간, 그 다음에 로우 볼륨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얘는 여기에 있는 이 로우 볼륨 노드를 메워주려고 내려왔던 움직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가치의 영역도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까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래 공간에서 나오는 그 빅트레이드 매도가 리젝을 당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표시를 해놨던 전체적인 볼륨 프로파일러에서 중요한 부분 아래 공간으로 손절을 걸어놓고, 이제 위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HVA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뚫리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빅트레이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정가 매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을 계속 담고, 비중이 늘어났을 때 다시 똑같은 계약수로 손절을 걸고 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줄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가치의 영역 안으로 정확하게 회귀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익절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트레일링 스탑을 이렇게 다시 걸어주면서 이제는 내려온다라고 해도 익절로 마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결국 이제 줌인을 해서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죠. 아까 봤던 형식과 똑같이 빅트레이드 매도가 있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뚫리면 그 밑으로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주고, 내려왔을 때 걸리면 익절, 약익절 6,700불 정도, 올라가면 이제 10,000불 이상 익절하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슈팅이 나오면서 전량 익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비오가 지금 방금 횡보 장세 매매를 할 때 ICT에서 쓰는 Accumulation, Manipulation, Distribution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횡보 장세로 움직이다가 횡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원했던 움직임 자체가 윗방향이라고 한다면 얘가 물론 그냥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페이크를 한번 주고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의 케이스를 Accumulation, Manipulation과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Accumulation에서 바로 끝에서 들어가는 지정가 매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형성되는 빅트레이드 매도가 지정가 매수에 의해서 흡수를 당하고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장이 아랫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더 큰 빅픽처에서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 흘러내리는 움직임을 파비오는 바로 이 매니플레이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조차 빅트레이드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리젝을 당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디스트리뷰션의 움직임을 익절로 취하기 위해서 매수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이 VA 영역에서 어디에 BOC가 있었고 어디에 HVA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그 공간까지 익절 타겟으로 두고 전량 익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파비오가 쓰는 이 추세 매매와 횡보 매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커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가장 높을 수가 있는 이 변곡 매매가 되는 건데요. 최근에 상방으로 강한 모멘텀이 들어왔고 위에서 가치의 영역을 형성을 해주고, 이 영역을 최근에 움직였던 모멘텀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케이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곡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로 변곡 방향으로 갈 때 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움직임은 페이크아웃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컨드 드라이브를 노리라는 것은 첫 번째 변곡을 시도하고 걔가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거기를 뚫고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를 노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세 매매와 상당히 상반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파비오가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 여기를 뚫고 내려왔을 때 바로 여기에서 로우 볼륨 노드를 분석을 하고 그 유동성이 비었던 공간을 채우고 내려갈 때 이 첫 번째 드라이브를 바로 노렸겠죠. 근데 지금의 케이스는 최근에 움직였던 그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변곡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왔을 때 여기에서 로우 볼륨 노드를 분석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고 페이크아웃을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를 노리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비오가 설명하는 게 얘가 올라와서 POC나 HVA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파비오가 설명하는 게 얘가 다시 페이크아웃을 치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치 영역 안에 있는 POC 같은 공간을 다시 테스트를 하고 두 번째로 이 공간을 테스트를 할 때 거기에서 변곡 매매를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공간이 아까 파비오가 지금 작은 그림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변곡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POC를 넘어서 거의 HVA까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 내려온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지금 파비오가 설명했던 그 변곡의 스팟이 이 공간입니다. 얘가 페이크아웃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바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설명을 했고, 결국 얘는 POC를 넘어서서 약간 HVA 거의 근처까지 테스트를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그 공간을 쳤을 때 이런 변곡 매매를 하라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정도의 무빙을 만들어 줬네요. 파비오가 만약에 이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있는 거래량이 많았던 공간에 타겟을 두고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스트럭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보통 런던 세션과 뉴욕 세션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추세 추종 모델은 보통 뉴욕 세션에서 하고, 횡보로 들어가는 회귀 형식의 전략은 런던 세션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항상 이 뉴욕 세션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런던 세션이 되는 거고 여기 뉴욕 세션이 되는 건데, 모멘텀의 슈팅이 나올 때 그 무빙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 모델은 자기가 뉴욕 세션에서만 쓰는 거지만 런던 세션에서 매매한다라고 해도 이 모델 자체는 잘 먹힌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밸류 에리아를 분석을 해주고, 그 공간을 빅트레이더가 강하게 뚫었을 때 거기에서 로우 볼륨 노드를 분석을 해서 추세 추종을 한다라는 그 스트럭처 분석 방식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쓸 수 있는 타임프레임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1시간과 5분, 두 번째는 15분과 3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분과 1분인데 본인은 이 5분과 1분의 스트럭처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1분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1분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비오가 분석하는 것이 이 시장의 구조를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빅 트레이드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빅 트레이드를 이제 켜줬고요. 메인으로 설명하는 게 가치의 영역을 아까 5분을 통해서 분석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1분 차트로 넘어와서 빅 트레이드가 어디에서부터 모멘텀이 흘러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움직임에서는 빅 트레이드가 지금 크게 들어오지 않은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빅 트레이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공간을 뚫게 되면, 즉 이제 시장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이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했던 그 공간에서 볼륨 프로필을 긁어보고 거기에서의 로우 볼륨 노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 공간 안에서 빅 트레이더의 움직임을 봅니다. 여기는 로우 볼륨 노드를 메우는 공간에서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럴 때 본인이 포지션을 담아가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불타기를 타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반복 시행 가능한 전략을 찾을 때는 맨 처음 가치의 영역을 뚫고 올라왔을 때 어디에서 공격적인 빅 트레이드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공격적인 빅 트레이드가 가격의 움직임을 주도하는지를 분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보 공간을 뚫는 공간에 이렇게 볼륨 프로파일러를 그어서 로우 볼륨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빅 트레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보고 이제 매수 포지션을 담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기다릴수록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뚫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로우 볼륨 노드를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빅 트레이드 매도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비싼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얘를 찍어 누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늦게 들어가는 거는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있었던 이 런던 세션에서의 움직임도 왼편에서 봤던 뉴욕 세션에서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횡보 형식, 얘를 뚫고 올라왔을 때 움직임이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매니퓰레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매니퓰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강한 움직임이 나왔으면 바로 볼륨 프로필을 긁어서 어디에서 로우 볼륨 노드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어큐뮬레이션을 횡보를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바로 볼륨 프로필을 긁어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 볼륨 노드가 형성된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지만 로우 볼륨 노드 근처에서 형성되는 이런 빅 트레이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빅 트레이드가 여기는 매도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가 매수한 때 흡수를 당하고 돌리는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고요. 파비오가 말하는 A급 셋업은 이렇게 흡수당하고 다시 돌아갈 때 여기서 빅 트레이드 매수가 나오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리젝을 당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때 다시 강한 매수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빅 트레이드 매도 흡수는 없지만 돌아갈 때 매수의 공격성으로 다시 시장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밀어 올리고 여기서 횡보를 치고 다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는 순간 여기서 볼륨 프로필을 그어서 또다시 로우 볼륨 노드를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분석했던 로우 볼륨 노드를 채우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매수의 공격성이 들어왔을 때 본인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입해서 타겟은 신고가까지, 그 다음에 아래 공간에 손절을 두고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뚫고 올라와서 횡보를 치고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볼륨 프로필을 그어서 똑같이 로우 볼륨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이 상황에서도 밑에 빅 트레이드 매도가 리젝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매수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 설명했던 것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세 번째 스퀴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비오 전략상으로는 매수를 담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강조했던 것이 처음 횡보를 뚫고 왔을 때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비오가 설명해줬던 시장 분석 방법과 추세, 횡보, 변곡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옥션 마켓 이론에 따라서 시장은 공정한 가격을 찾는다. 거기에서 나왔던 개념이 바로 밸류 에리아, 가치의 영역이 되었고요. 표준 편차 1의 영역에 따라서 시장이 이 안에 머물 확률이 70%, 그리고 불균형에 따라서 여기를 이탈해서 내려올 확률이 30%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추세 매매를 설명을 했는데, 최초 뚫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로우 볼륨 노드를 찾는다라고 했고요. 유동성이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고 다시 갈 때 들어오는 빅 트레이드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편승해서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익절 타겟은 왼쪽에 있는 그 밸류 에리아의 중요한 POC나 로우 밸류 에리아 같은 공간까지 익절 타겟을 둔다라고 했고요. 혹은 만약에 추세가 정말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끝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케이스도 보여줬는데, 그 돌파 매매 같은 케이스는 뚫고 내려갔을 때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에서 눌림 매매를 하지 않고 돌파하는 순간에 스탑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서 손절도 치고 약익절도 치면서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횡보 매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횡보의 진폭이 작을 때는 그 진폭이 작은 공간 안으로 회귀할 때 바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끝에서 지정가 매수로는 들어가지 않고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 끝에서 빅 트레이드 매도가 지정가 매수에 의해서 흡수를 당하고 다시 돌아가는 공간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폭이 큰 횡보가 있을 때는 매니퓰레이션에서 한번 리젝이 나오고 난 이후에 횡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큰 무빙이 한번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로우 볼륨 노드를 찾는다라고 했고요. 그 로우 볼륨 노드를 메우는 공간에서 들어오는 빅 트레이드를 보고 타점을 잡은 이후에 저점 아래로 손절을 두지 않고 그 빅 트레이드 바로 아래로 손절을 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POC나 HVA까지 타겟을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기 위에 있는 HVA까지 좀 크게 익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변곡매매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만약에 여기가 추세의 끝이라고 한다면 추세가 끝까지 도달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형성을 해주고 그 횡보에서 이탈할 때 첫 번째 움직임에서는 변곡매매를 하지 않고 걔가 다시 회귀를 하고 난 이후에 POC를 치고 두 번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변곡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려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